네, 그럼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를 맡은 박은선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제 이야기의 주제는 이 도시들의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도시의 역사를 서술하는, 기록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제가 활동을 하다가 많이 이제 느끼게 되었는데요. 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 단일적으로 도시의 형태도 결정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도시 계획가는 중산층의 남성 시선이라고 이제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되게 단일한 시선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페미니스트 인식론에 입각해서 도시에서 밀려나는 자들, 목 없는 자들의 시선으로 도시를 좀 사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모더니즘 도시계획은 이제 효율성을 가져왔지만 고유성을 파괴했죠.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자들도 이제 가장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평등과 공동체 건설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양성과 상상력에 대한 중요성 같은 것들, 전제적 관점은 부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요. 네, 다음 페이지. 네. 네, 넘어가는데 좀 시간이 걸리네요. 그래서 저의 그 옥바라지 골목 가지고는 논문을 쓴 것이 있는데, 어, 그 이따가 아마 공유를 해주실 거예요. 그럼 그거를 나중에 좀 꼼꼼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논문도 사실은 페이지 한계가 있어서 다 못 썼어요. 왜냐 하고 해야 할 말들도 많지만 옥바라지 골목이 구역은 되게 좁지만 해야 하는 얘기가 되게 많아서요. 네. 그리고 이제, 우선은 우리나라는, 아까 뭐 조정구 선생님이나 안경철 연구원님이나 최인기 선생님, 황평훈 소장님 이야기 하셨던 것처럼 이런 일반 민중들의 기록은 거의 없죠. 없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어, 어, 그거를 싸웠던 사람들의 기록도 거의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최인기 선생님을 호명을 하고, 그 다음에 황평원 선생님도 계속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리고 더더욱이 이런 여성주의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필요한데, 이제 그런 해석도 여태까지 잘 되지 않아서 이런 것들이 조금 도시운동의 좀 한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서울 소멸의 역사를 짧게 20분밖에 안 되는데 사실 한 3시간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짧게 서울 소멸의 역사를 잠깐 이야기하고 옥바라지 골목 이야기하고 청계천 의지로는 짧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가 다 나와가지고요.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십시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미션 투 더 시티 활동을 할 때 서울 자체를 이제 어떤 공통제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통제라는 것은 더 커먼스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골목, 마을 등 이제 오래된 공간들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응당 누구에게도 소유되어서는 안 되고, 하지만 또 모두에게 이제 공유돼야 되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현웅님, 그 화면 한번 꺼달라고 하는데요. 네. 네, 다음으로 혹시 넘어갔나요? 네, 다 넘어갔네요. 네, 그래서 빨리 보면 왼쪽부터 이제 역사가 좀 이제 쭉 오는데, 어, 그 청계천 노점상 청량이 퇴거했었고 2003년에, 그러니까 성평원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이게 이제 그 역사 발굴이라고 했지만, 저도 이제 황평원 선생님이 했던 인터뷰 기반으로 혼자 찾아가서 되게 많이 답사를 했고 2008년부터 계속 그 서울 투어라는 걸 하고 있는데요. 2010년부터 하고 있는데 정말 엉터리로 복원한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생태 복원은 더더욱 아니고요. 제가 이제 내성청 활동을 하면서 진짜 청계천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더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계 골과를 철거를 하고, 근데 비슷한 시점에 피막골 철거를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사실 청진동에도 철대가 있었고 수많은 침탈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평화롭게 쫓겨난 게 아니고요. 아까 르미에르 얘기했지만 르미에르에서도 용역 깡패가 있었고,
그 외에도 청진동에서도 되게 폭력적으로 철거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스카라 극장은 진짜 웃기지도 않는, 웃긴가요? 네. 좀 진짜 너무 한국적인 코미디, 블랙 코미디인데, 등록문화재를 하자라고 했더니 건물주가 새벽에 철거를 해버렸죠. 그리고 동대문 운동장도 DDP 짓는다고 바로 철거를 했고, 2008년에는 서울시청이 등록문화재로 이제 지정된다고 했더니 오세훈 시장이 그것도 새벽에 등록문화재 하기 바로 그날 아침 새벽 4시에 부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는 정말 다이나믹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동대문 운동장에서 서울과 성곽이랑 하도감터, 어영청터 발견했는데 여기서 이 성곽만 남기고 다른 거는 다 이제 해쳐서 다시 이제 엉터리로 복원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남동 뉴타운도 엄청난 한옥타운이었는데 여기도 다 재개발됐고요. 그다음에 돈이문 그 자리에 이제 돈이문 그 박물관 마을이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다음 이제 그 자리에 이제 박물관이 마을이 건설이 됐는데 사실 그 지역에서 세입자분이 돌아가셨어요. 자살을 하셨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은 그 장소에 남지를 않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화면 넘겨주셨죠? 네. 그리고 이제 옥바라지 골목에 이제 그 철거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 옥바라지 같은 경우에는 전혀 공식적인 기록에 남지 않는 그런 진짜 그야말로 버네큘러한 그런 역사였습니다. 특히 이제 그 옥바라지라는 행위 자체가 비공식적인 데다가 감옥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더더욱 굉장히 감옥도 잘 그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옥바라지 기록은 더더욱 안 돼 있었던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청계천이고요. 이거는 뭐 최인희 선생님이 나중에 또 얘기했을 수도 있겠지만 청계천에는 정말 엄청나게 큰 풍물시장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 풍물시장을 갖다가 없애고 그 일을 못하게 하려고 중간에 이게 뭐냐면요. 보도블록을 깬 거예요. 다시 노동상들 일을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지금 원래 육교성가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다 정말 한 7개월 만에 다 이제 해체가 다음 넘겨주세요. 이제 됐고요. 그래서 이때 이미 청계천 젠트리피케이션 시작이 됐고요. 이제 황평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좀 과장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청계천이 그래도 생태복원이나 이런 것들에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정말 이거는 정말 면밀하게 계획된 그러니까 메가 젠트리피케이션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계천 1가 2가 3가부터 젠트리피케이션이 쭉 내려오고 있고 그 다음에 동대문 쪽에서 오세훈이 했던 그 동대문 디자인 파크에서부터 또 개발이 쭉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청계천 지역이 가운데 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거는 피막골이죠. 피막골은 저 대학생 때도 다녔던데 어떤 곳인데 진짜 너무 황당했거든요. 여기를 없애는 것도 어이가 없고 그것도 제대로 보상도 안 해주고 하려는 것도 참 어이가 없었고 거기서 그래서 만든 게 그랑서울이나 르미에르 이런 건데 저거 어디에나 다 있는 건물인데 저거를 만들어서 그 역사를 어떻게 보존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의문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이제 그 코멘트를 하나 갖고 왔는데 다음을 너무 빨리 갔다. 네. 전 잠깐 코멘트 하나만 그냥 넘어갈게요. 네, 그 코멘트가 뭐였냐면은 우리한테 그 역사가 무엇인지 너무 우습기만 하다라고 하는 게 시인통신이라는 그런 찻방 같은 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근처에 광화문에 있는 이런 그 화이트 칼라들이 와서 쉬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거기도 30년 넘게 이제 있던 카페인데 그런 데가 진짜 유산이잖아요. 근데 그런 데는 다 없어졌고 네, 그리고 피막골에 심지어 그 PC방이 되게 우리나라 최초의 PC방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거기도 지금 사라지게 기록도 없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스카라 극장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문화재보호법상 아까도 나왔지만 근대문화재 최종 등록은 소유주가 동의를 해야만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법적으로 잘 지킬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죠. 그래서 지금 남대문에 사실은 그 한옥식 양옥 건물이 하나 복원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거보다 훨씬 더 상태가 좋은 게 을지로 지역에 한 4개 넘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아마 절대로 주인이 보존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동대문 운동장이 이제 철거가 시작이 됐죠. 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이 동대문 운동장도
우선은 우리나라 최초의 스포츠 건물이기도 하고요. 근데 어차피 원래 오세훈 시장이 DDP 하려고 하기 전에도 여기는 공원 부지로 되어 있었고, 누구나 다 알듯이 여기는 성곽이 지나가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거를 복원하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서울시도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을 보고서 저도 정말 놀랐는데요. 제 친구가 사실은 자하디드 아키텍트에 다니는 친구였어요. 자하디드가 그 당시에 이제 오스트리아에 있는 앙그반테라는 대학의 교수였고, 제 친구들이 거기에 이제 오스트리아 친구들이 그 학생이어가지고 우연히 그 학생들이 여기에 이제 상상 설계가 됐다는 얘기 들었어요. 근데 자하디드는 당연히 한국 와본 적도 없고 마지막까지 한 번인가밖에 안 왔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완공식 할 그걸 맨 처음에 그 공사 시작할 때 한 번 오고, 사실은 그 전에는 온 적이 없었죠. 근데 뭐 그렇게 무책임한 거는 차차하고, 우리나라가 생각할 때는 그 왕의 문화만 기록을 남기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되게 제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동대문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건 그냥 부동산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적터가 나왔을 때 와 진짜 자하디드 이제 빈털털이 되겠다, 이거 다 날라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원형이 너무 잘 보존되어 있고 이제 뭐 정말 그리스 아테네 이상으로 너무 멋진 유적이 나왔다고 홍평원 선생님도 그때 언급을 하셨는데, 그 당연히 개발이 멈출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가서 보니까 땅바닥까지 다 팠더라고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오른쪽 코너에 그 보시면은 이렇게 정원처럼 생긴 게 있는데요. 이게 저 큰 유적타가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재현이 되었습니다. 저거는 복원이 아니라 그냥 재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교남동 뉴타운인데요. 여기는 사대문 바로 밖이에요. 그러니까 사대문 안에 첫 마을이 세문안 마을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바로 밖인데 이제 평동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그 경교장이라고 김구 선생이 암살된 경교장도 있고, 저 뒤쪽은 들쿠샤 그리고 홍남파가옥도 있는 그런 되게 유서 깊은 동네예요. 그리고 바로 조금만 가면 옥바라지 골목인데, 저는 이제 서울 투어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 교남동을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오래된 한옥도 되게 많고 되게 이상하게 생긴 건물 진짜 많았고 일제강점기 건물도 되게 많았어요. 이거는 조정구 선생님도 되게 오랫동안 연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미 이제 경희궁 자이 아파트가 됐죠.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여기 이 장소도 이렇게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되는 그런 되게 중요한 도시 조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재개발 조합에서 사진도 제대로 못 찍게 할 정도로 굉장히 예민했고, 조합에서 똘똘 뭉쳐가지고 재개발 사업을 빠르게 추진을 했던 지역입니다. 어떤 뭐 문화유산이니 이런 얘기 못 나오게끔 굉장히 사업을 빨리 추진을 했고, 네. 그리고 심지어 저 뒤쪽에는 이 이제 대토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서울시에 기부 체납을 한 자리에 세문안 있는 이제 박물관 마을이라는 걸 지었는데요. 정말 이제 어떤 마을이라는 거는 사람이 살아야 의미가 있는 건데, 거기는 이제 사람이 살지 않죠. 이런 그 박제를 만들어 놓고 사실 거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다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되게 유명한 맛집들이 되게 많았고, 순두부집, 저는 비건이라서 주로 이제 채식을 하는데 여기 순두부집이 있어서 되게 자주 갔고, 경향신문 기자님들하고 미팅할 때도 되게 자주 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사는 좀 안 써주시더라고요. 근데 저 되게 불안했었는데 결국에 2016년에 세입자 대표 중에 한 분이 분신자살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했는데, 그때 이제 같은 시기에 녹바라지 저희 투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좀 충격이 컸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정말 더 중요한 도시 역사라고 보거든요. 이 사람은 왜 신나를 자기 몸에 끼얹을 수밖에 없었는지, 왜 서울시가 이 사람한테 나가라고 했는데 충분한 이런 보상도 못하는지, 이게 도시 선언한 지가 지금 몇 년째인데 아직도 이게 이 도시에서 기본적 인권을 지켜지고 있지 않은지, 이런 기본적 인권도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도시재생을 이야기하는지 등등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시기에 서대문 형무소 앞에 감옥소 마을이자 이제 누군가의 고향인 육바라지 골목이 있었는데, 사실 굉장히 작은 재개발 구역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은 곳이었어요. 근데 이 곳이 가진 서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친구들이 여기에 조금 주목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해서,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이제 함께 이제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랑
이제 이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지역이 가진 가치가 정말 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이제 그 옥바라지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좀 다 빨리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시간이 별로 없어서 네, 넘기겠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청계천의 장인들인데 사실은 청계천에 뭐 여러 건축적인 가치도 있지만 이제 사람이 진짜 가치잖아요. 여기 이제 평균 건속 연도가 33.5년이고요. 그다음에 가게들은 기본 22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옥바라지 골목 같은 경우에는 중첩된 4가지 역사가 있는데 이제 옥바라지 골목은 이제 느낌상 옥바라지를 했던 골목 같잖아요. 근데 정말 이제 옥바라지를 했던 것이고요. 사실은 저희도 처음에 잘 모를 때는 이게 옥바라지를 특별한 사람들만 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게 아니었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역사에 대한 편견이 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배워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흥미롭기도 하고 정말 내가 역사를 몰랐구나. 그리고 우리 같이 활동했던 친구들도 역사에 대해서 되게 정말 다시 생각하게 된 그런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음을 넘겨주세요. 다음으로. 네. 그래서 이제 그 옥바라지 골목 명칭은 이제 수감자 및 그 수감된 자들의 가족 및 지인들이 잠시 기거를 하게 됐다는 데서 이제 시작이 된 곳입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여기가 보면은 이게 이제 공식 명칭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를 피아노 골목이라고 불렀는데 왜냐하면 이제 우리 주민인 38년 살았던 최은하 씨가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저희는 그 피아노 골목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작은 돌계단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가난한 동네였기 때문에 현자동 같은 경우에는 박원서 선생이 처음으로 와서 살았던 동네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많던 싱하는 누가 먹었을까? 엄마의 말뚝? 이게 다 이 동네를 배경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만 해도 엄청난 자산이잖아요. 근데 여기를 이렇게 어떤 조사나 아니면은 기록도 하지 않고 다 부수려고 하는 게 정말 좀 현타가 올 정도로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옥바라지 골목의 공식적 역사가 있고 비공식적 역사가 있는데 서대문 감옥이 이제 건립됐고 서대문 형무소로 이제 개칭이 됐죠. 왜냐하면 독립운동을 1911년에 3.1운동 하면서 너무 많은 수감자가 생겼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옥바라지 골목도 1920년대에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 역사가 저희가 볼 때는 도시 역사를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는 것인데요. 신자유주의 도시의 특징은 뭐냐면 많이 싸게 공급하고 많이 이윤을 싸게 공급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많이 공급을 하고 많은 이윤을 남기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이 다양성을 갖다 존중할 필요가 없죠. 그분들의 이제 목적은 이제 이윤을 남기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옥바라지 골목의 운동의 의미를 좀 찾는다 하면은 이제 평범한 사람들의 역사는 무엇이고 주변에 된 사람들의 역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여관 골목이라는 게 사실은 대단한 역사가 아니잖아요. 여관이 뭐 이렇게 대단하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여관에 대한 우리나라의 연구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아주 단편적인 건 있는데 일제강점기에 얼마나 많은 여관이 있었고 어떤 형태로 운영됐고 이런 기록이 없었고 여기서 누가 이렇게 뭐 서대문 형무소 앞에 옥보라지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도 전혀 기록이 없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역사는 우선은 옥바라지를 했던 사람들의 역사, 두 번째는 사회주의 여성 반제국주의 운동 역사, 그 다음에 박원서의 역사, 그리고 이 골목에 살았던 주민들의 역사, 그리고 이 골목을 지키기 위해서 활동가들과 주민들이 저항했던 역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옥바라지 골목이 이렇게 생겼었는데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이게 정말 작은 구역이었는데 이 도면만 봐도 알겠지만 다 한옥이죠. 대부분 다 1920년대, 30년대 지었던 것으로 이제 추정되는 그런 집장수가 지은 그런 이렇게 막 엄청 멋있는 한옥이 아니라 정말 집장수가 지은 그런 식의 오래된 한옥이었고요. 몇 군데는 제가 잘 몰라도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이런 적조식 이런 그 건물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변한다고 했는데
설마 정말 이렇게 될까 했는데 정말 이렇게 됐고요. 지금 이제 아파트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서울 투어라는 걸 하면서 인왕산도 갔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그 이 독립문역에서 산이 보였어요. 근데 이제 이 아파트 때문에 전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는 원래대로라면 사실 독립문에서 여기가 70m밖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파트를 지을 수도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짓게 됐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민원을 넣었고 문제 제기했지만 이제 뭐 문제 없다. 이거 구청이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사실은 뭐 문제 제기한 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기 전에 이런 그 미음자, 디귿자 이런 전형적인 서울의 집장수가 지은 그런 이제 한옥들이 많았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근데 가장 이제 현타가 오는 모먼트가 있었어요. 이제 이게 보시면 대소서 흔적이라고. 대소서가 뭐냐면 그 한글을 모르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아들이나 친구, 동료한테 뭐 편지 써야 되는데 그래서 대피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도장하는 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뭐 이렇게 차업을 하거나 누구를 이제 이야기하거나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뭐 도장 파는 데도 꽤 있었고 아무튼 이제 대소서라는 게 굉장히 이 장소를 되게 잘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동네에 되게 저렇게 좁은 골목들이 많았는데 저게 사실은 조금 더 위쪽에 있는 이 전체가 사실은 현저동이었는데 나중에 이름을 이제 바꾸게 됐지만 원래는 서대문구 현저동입니다. 저 뒤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박원서 선생님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그 번지수가 나오는 그런 이제 초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렇게 옥바라지를 하면 어떤 그 지금 신도 여인숙 보이시죠? 저것도 되게 오래된 여인숙이었는데 여인숙 뭐 이런 뭐 여관 이런 이름에서만 사람이 자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이렇게 문을 두들겨서 좀 재워주십시오 하면 다 재워줬대요. 아니면은 심지어 밥까지 해서 줬다고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박원서 소설에 나와요. 그리고 이게 웃기는 게 이제 그 을지로랑 똑같은데 종로구에서 옥바라지 골목을 관광국수 지정했어요. 근데 관내 처분위가 나자마자 이걸 떼어버립니다. 문제가 될까 봐. 근데 지금 을지로도 똑같거든요. 을지로도 지금 을지유랑 포스트 만들어서 심지어 뭐 산업통상부 뭐에서도 홍보를 했는데 지금 이제 관리처분인가 나오고 그러니까 아예 코스를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좀 블랙 코미디 같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독립문을 딱 가자마자 이게 다 보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랑산 이 등산 가는 입구거든요. 그러니까 여관골목을 지나서 가세요라고 이제 하는 그런 것이죠. 근데 중로구청에서 나중에 여기 여관골목 아니다, 옥바라지 골목 아니다 이런 거를 주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구전으로 내려왔던 이 명칭이라는 게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증거가 많은데 구전으로 나오는 증거를 볼 수 없대요. 심지어 이 얘기 누가 했냐면 서대문 성모소 박물관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역사에 대한 인식이 정말 잘못되지 않았나. 도대체 공식이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제가 원래 저 빨리 끝내고 싶었는데 지금 이제 슬라이드가 늦게 넘어가서 빨리 못 끝내는 점 죄송하다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그 옥바라지 하던 곳이니까 제가 활동가들이 활동하기 전에 이미 주민들이 이곳을 조금 조사해달라고 2015년부터 되게 많이 찾아가서 읍소를 했고 근데 이제 그것은 종로구에서 할 일입니다라고 서울시가 이제 편지를 보낸 거죠. 그 시민한테 민원을 넣었더니 돌아온 대답이 중구청에 가보세요. 아니, 종로구청에 가보세요라는 무책임한 그런 그 대답이 온 거죠. 근데 이거 대답을 해주신 그 공무원분이랑 정말 많이 싸웠는데 그분의 주장이 뭐였냐면 여기 옥바라지라는 증거가 없다는 거죠. 이런 그 황당한 이야기들을 계속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계속 그냥 빨리 넘겨주세요. 네. 그냥 한 5장 정도 그냥 빨리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20년대, 30년대, 40년대 어떻게 옥바라지 골목이 형성되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좌측에 까만 게 서대문 형무소고요. 이제 이게 형무소죠. 그래서 가운데 보시면 그 포코의 파놉티콘 잘 보이시죠? 그러니까 경납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운동할 수 있는 데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그 앞에 동네가 따닥따닥 붙어 있죠. 지금은 도로가 뚫려서 여기 앞에 있는 집들은 다 이제 없어졌지만 이제 그 전반적으로 한자동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차가 여기까지 들어왔다고 해요. 그리고 굉장히 가난한 동네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뭐 이제 그 보시면 옛날부터 이렇게 주택 지역이었는데 조합이 뭐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냐면 여기 배추밭이었다고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되게 오래전부터 일제강점기도 배추밭이었대요. 이런 거짓말도 하고 심지어 뭐 똥 푸는 데였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해서 조선일보 같은 데 흘리고 막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겨갈게요. 네. 그래서 저희가 화가 나가지고 서울시의 친구된 수법업 자료를 다 뒤졌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강북만, 그래서 서대문 향후소 부근에 있는 것들을 이제 보니까 교복, 교남, 부각, 신파, 생촌, 링천, 천연, 현저 이 동네를 갖다가 다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엔 40기가 몰려 있는 거예요. 이따가 시간이 나면 얼마나 많은 그 여관이 여기 몰려 있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여기 이제 여관 골목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다른 데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옥바라지의 뜻은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 되게 사소한 노동인 거예요. 누구한테 밥을 차입을 해주고 밥을 넣어주고 그다음에 옷을 차입해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일제강점기 때는 이걸 안 해주면은 감옥에서 1년 반이면 완전 폐인이 되거나 아니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 해주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연대 행위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이 없었던 것은 이런 밥을 해주거나 옷을 넣어주는 게 소소한 이런 노동이라고 봤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이 활동했던 어떤 이제 역사학자는 이게 바로 되게 영웅사관적인 입장이라서 그런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되게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 조선 그 임시정부에서 누가 살림을 했는지 누가 관심이 있겠어요. 근데 되게 중요하잖아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누가 설거지를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독립운동 했을 때 설거지 누가 했을까 그런 생각도 너무 들기 시작했고 노동이라고 아무도 이제 쳐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발견했던 게 제가 뭐 독립운동 매니아라서 이게 기록을 찾은 게 아니라 정말 여기 많이 살았어요.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이. 그래서 봤더니 이 여인숙이랑 그다음에 여기 영천여관 같은 경우는 1923년 그다음에 기록이 뭐 다들 20년대부터 있던 기록들 여관들이 좀 많았어요. 제가 이제 표시해 놓은 그런 여관들이 봤더니 최복순이라고 이분이 되게 중요한 여성 운동가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이 1930년에 그 여학생 만세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개동에 잠깐 살았는데 이제 같이 이제 참가했던 송계월이라는 사람은 지금 보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완전 주도해서 이분 계속 노동운동도 했던 분이에요. 이 청계천에서 피복노동자로도 일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최인기 선생님 선배님이시죠. 여기가 그 오른쪽에 있는 이 공산주의 계열, 사회주의 계열 그 운동가들이 묵었던 곳입니다. 다음으로 계속 넘겨주세요. 근데 이제 이 골목을 여기 이제 존재를 알게 되고 여기 이제 조사를 좀 해달라 이런 그 공산당들이 이제 당시 사회주의 계열 운동가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묻게 됐는지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안에는 어떤 구조인지 왜냐면 당시에 누가 살고 계셨으니까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완전히 묵살당했죠. 그리고 이제 그 얘기 듣자마자 이제 롯데건설에서 바로 이제 철거를 여기부터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사실은 제대로 기록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 저도 이제 독립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했는데 봤더니 우리나라 대부분의 거의 80% 메인스트림 사실은 독립운동은 이 사회주의 계열이었던 거예요. 이거를 빼고 우리가 봤던 거는 자유주의 계열만 소수 봤던 것이죠.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자유주의 계열이 훨씬 더 적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역사의 아픔 때 에메리 막스 레닌당인데요. 이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독립운동에서 지워진 거죠. 그런데 이런 중요한 도시 역사, 그 다음에 독립운동에서도 기록되지 않았던 그런 장소들이 이 장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잠깐 특히 이제 그 이북 사람들이 좀 많이
이북 출신의 이런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묵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서울에 연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저희가 이제 여관 기사를 1920년부터 40년까지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이 특징이 뭐냐면 독립운동을 하다가 한자동 감옥소에서 나오면 감옥소 여건이 너무 안 좋으니까 다들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여관에서 몸을 좀 녹이고 풀고 2, 3일 쉬었다가 그다음에 그 동네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게 되게 기본적 루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패턴도 조금 알아내서 좀 흥미로웠고 이제 정룡산이라는 사람도 임화라는 사람이랑 임화인데 그분이 살았던 여관도 그 실물로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5월 달쯤에 철거가 이제 돼버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노란색을 보면은 그 서울시에서도 이런 건 좀 존치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번지수예요. 근데 이거를 내비뒀느냐? 안 했죠. 조합에서 알고 그 다음날 바로 부쉈어요. 네. 한 15일 정도 멈췄나? 공사가? 그러고서는 바로 또 재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 투사들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할 수 없지만 사실 지금 이제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그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들도 사실은 그 가족들도 이 근처에 묵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대구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서울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옥바라지를 했던 기억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냥 서대문 형무소 갔다가 다시 집에 오면 되니까. 그런데 지방에 계셨던 분들은 와서 묵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인 되시는 분들, 어머님들이 여기에 계속 지속적으로 와서 묵었는데 여기서 동양여관이라는 데서 너무 잘해주셨대요. 그래서 거기만 가서 계속 묵으셨다고 해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찾아갔었어요. 그래서 육아협이 하는 행사에 찾아가가지고 어머님한테 힘드시겠지만 그 당시에 어떤 여관에서 묵으셨는지 혹시 기억나시냐라고 했더니 기억이 난다. 그때 이제 동양여관이라는데 계속해서 투숙을 했는데 주인이 밥도 너무 잘해주고 너무 따스하게 잘해줬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런 것도 사실은 기록이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어떤 마을의 분위기나 이런 것도 되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동양여관이 어딘지 사실은 기록에 남아있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미 옥바라지 골목에 갔을 때는 동양여관이라는 현판은 없었는데 저희가 진짜 우연히 재개발을 하면은 사람들이 사진을 버리고 가잖아요. 그 사진을 그냥 되게 넉마주리처럼 그냥 다 주워오거든요. 주워왔는데 거기에 동양여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동양여관이 지금 보이는 사진 그 근처에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실존했던 여관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 골목은 지금 뭔가 책을 읽는 분은 여기 골목에 살았던 태어나서 여기서 자란 친구고 뒤에 있는 분은 38년 산 주민분인데 여기서 이제 그 박원서의 소설을 읽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어요. 그래서 이 골목에서 뭐 현조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그랬던 이제 했었고요. 박원서 선생의 지금 현자동 그 위에 조그만 소녀가 되게 일러스트를 잘했는데 그 이제 불타는 이 서울을 인왕산에서 보면서 사실 감옥서도 보였고 숙부가 서대문 형무장 성모소에서 이제 처형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 당하기 전에 엄마가 이렇게 옥바라지 했던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다음을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런 기록만 봐도 여기가 옥바라지 골목이 아니라는 그런 황당한 주장을 할 수는 없는데 계속 우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던 네, 현장이었고 네. 지금도 사실 서울시는 옥바라지 골목을 정식적으로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되게 유명한 그 가난한 동네로 뽑자면 청계천 그리고 현저동이 그 노동자촌이라고 되게 유명한 노동자촌이었대요. 제가 이제 그 20년대, 30년대 그 자료를 많이 뒤져봤는데 그래서 박태원이 이 골목을 배경으로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소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결국에는 가장 유명하게 된 그런 서사인데요. 그 주민들의 역사, 주민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저희가 투쟁하면서 남겼던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중국에는 좀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은 우리가 사실 뭐 여기 뭐
옥바라지 골목이다 아니면은 뭐 여관 골목이다 뭐 이런 것도 굉장히 흥미롭고 이런 다양한 도시 다양성 측면에서 보면 여기 꼭 지켜져야 된다 이런 것도 있었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에 이제 그 주민들이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주민들이 여기 살았던 이 흔적들이 그대로 이제 남아 있었고 이런 기억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네, 저도 빨리 끝나고 싶은데 슬라이드가 넘어가서.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주민분이 저희가 같이 만들었던 지도예요. 옥바라지 골목 지도인데 구글 지도보다 다음 맵보다 네이버 지도보다 훨씬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면은 청계천도 마찬가지지만 속골목 표현 안 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눈을 감고도 여기 가면은 무슨 친도 여관이 있고 넘어가면은 어떤 삼촌이 살았는데 그 삼촌이 어떻게 했어 이런 기억을 다 나눠주셨어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근데 그런 기록들이 사실은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기록이고 정말 중요한 도시 역사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구했던 거는 아파트 지어라. 그래 지었는데 그 어차피 그 대토가 기부 체납을 서울시 하게 돼 있어요. 그 아파트를 지으면 거기다가 이 두 사람 집 그 마지막으로 두 가구가 남았는데 그 두 가구 여기다 옮겨줘라.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냥 계속 뒤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되게 조금 절망스러웠던 그 기억이 이제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너무 많은 서사들이 있었고, 뭐, 이런 기억들을 어떻게 공유를 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네. 화면이 너무 많이 안 넘어가가지고 두 장만 더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철거를 시작하게 됐고요. 네, 계속 넘겨주세요, 그냥. 그래서 이건 언제냐면은 우리가 이 골목 지킨다라고 되게 좋아했는데 아까 보셨지만 서울시가 여기 지킨다고 발표한 다음에 며칠 후에 이게 갑자기 와서 다 때려 부수더라고요. 근데 정말 집들이 오래되니까 한 5분이면 하나 부수는 거예요. 30분이면 두 개 부수고.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는 이제 그 투쟁을 이 천막 치고 되게 고생 많이 하면서 뭐 세미나도 뮤지션들도 강제음악회라고 해서 정말 많이 연대를 해줬고 여기서 옥바라지 선교센터라는 게 생겨가지고 계속 예배를 같이 드리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정말 진정한 의미의 그 목바라지를 하는 그런 공간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 보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여기 보시면 초록색에 있는 최은하 씨 집을 고본장 여관이 있죠. 여기로 이제 옮겨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옮기는 건 안 되지만 어쨌든 이 초록색 부분에 이렇게 뭔가 지어주겠다라고 이제 저희가 얻어낸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다. 그래서 여기 이 구역 내에 있는 한옥을 재활용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뚜껑 열어보니까 이거 다 철거되고 하나도 비슷하지도 않게 이제 결과물이 나와서 저희가 이제 굉장히 정말 속상했죠. 이거는 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정말 속상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안에 이제 그 건축물이나 한옥 그 부자재를 조합해서 다 챙겼거든요. 챙겨서 기와장도 다 챙기고 주춧돌도 다 챙겼는데 다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슬라이드가 네, 계속 넘겨줬으면 좋겠는데 네, 엄청 느리네요.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이 한옥을 이거 왜 한옥이 2층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쪽에다 이식한다고 써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켜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원래는 뭐 기본 길 조직을 요즘에 많이 하는 게 이거거든요. 원래 길 조직을 남긴다는 거예요. 그 길 조직 남겨서 뭐 해요? 근데 진짜 좀 어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길 조직만 남기고 원래 있는 그런 어떤 증거들은 하나도 남지 않는데 서울시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 옛길 흔적을 남기면 인센티브 한 20%인가 줘요. 네. 그러면은 밑에 더 이제 사진이 있는데 그냥 그만 보도록 하고요. 네, 여기서 이제 좀 슬라이드가 잘 안 나가서 저희가 너무 죄송하고
다음에 제대로 된 기회가 있으면은 다시 이제 기회를 갖고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고요. 네, 아직 준비한 건 반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 좀 시간이랑 과정이 좀 있어서 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